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디어 평가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주차가 되었어요. 한 학기가 시작한 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 수업을 하면서 레포트를 낸 걸 보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디어 평가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죠. 아이디어가 좋다, 아이디어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많은데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사업을 하거나 기업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모티브가 되는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전체 기업을 하는데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몇 프로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디어가 전체 회사의 몇 퍼센트의 포지션을 차지할까요? 기업의 활동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는데 기업을 시작할 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아이디어가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몇 퍼센트의 포지션을 차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결과는 아이디어는 기업에 있어서 1%를 차지한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아이디어만으로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포지션은 1% 정도의 포지션을 보지만 그 1%가 없으면 또 100%를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아이디어가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회가 변하고 있죠. 많은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우선 사람들이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임도 많이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됐고 이제 길에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고 사람들하고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지하철이나 또는 밀집되어 있는 버스나 이런 데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특히 외국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 변화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존폐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모든 기업이 다 어렵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어떠한 기업은 이러한 위기 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고 더 큰 수익을 나게 되는
그런 형태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바뀌는 시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데 얼만큼 바뀔지, 코로나 이전의 세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활하고 살아왔던 그런 환경에서 다시 새롭게 생겨나는 문화, 새롭게 생겨나는 비즈니스, 새롭게 생겨나는 대인관계의 형성들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이 다른 대인관계, 다른 비즈니스, 다양한 문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돼서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되거나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직업을 또는 비즈니스를 하게 될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뀌게 될 거고 그 바뀌게 된 세상에서는 또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나겠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발전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동화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왜 자동화 비율이 높아졌을까요? 자동화 비율이 다른 나라의 OECD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데 그 비중은 약 9배 정도가 높아요. 그만큼 자동화 비율이 높아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형태를 갖습니다. 이제 단순 반복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이 하고 로봇이 하고 차도 무인으로 다니고 무인이 아니죠. 자율주행으로 다니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지 그럼 더 이상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지 아니면 부의 편중이 너무 심각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사회는 분명한 건 새로운 일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고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들도 엄청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해볼 내용은 경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쟁자가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경쟁자, 이 경쟁자를 모르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경쟁자, 그 이외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쟁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자는 누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공급자,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사람들, 기업, 그렇게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등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제품과 경쟁할 경쟁자는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중간고사를 했는데
없는 새로운 제품들을 생각한 친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더 변한 정도인데 경쟁자가 없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경쟁자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경쟁자를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공급하는 사람은 내 제품과 경쟁할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아이디어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맨날 이제 집에서 피자를 사서 먹는데 배달시켜서 먹고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먹게 되는데 즉석 피자를 만들었어요. 야, 이제는 집에서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피자는 이제 더 이상 이거와 유사한 경쟁자는 없어. 아마 이 피자가 나오면 많은 피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다 망할 거야. 그래서 피자 시장을 우리가 독식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에 또는 오븐에 쉽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피자가 있어요. 그런다고 이것만 먹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품과 대비가 되는, 이 제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경쟁이 가능한 제품은 이거와 전혀 경쟁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먹는 피자 대신에 만두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즉석 피자와 대비가 되는 게 경쟁 제품이 만두라는 겁니다. 만두도 피자의 경쟁사죠. 그리고 배달시켜 먹는 피자도 있죠. 이제 피자의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데 어떠한 피자를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피자 헛도 있고 도미노 피자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피자들도 이렇게 즉석 피자와는 경쟁이 되는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토스트 있죠. 토스트라고 해야 되나? 식빵에다가 피자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경쟁 제품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빵집에서 만드는 피자빵 같은 것도 대체되는 그러한 형태의 경쟁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제품이나 상품들은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대치가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타겟을 더 좁혀서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착륙 없이 횡단한 사람을 알고 있는가? 기술과 자원의 한계를 딛고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1억 킬로미터를 넘는 대서양을 가로지른 사람은 미국의 군인, 비행사, 그리고 발명가이기도 한 찰스 린드버그이다. 여기 또 다른 질문이 있다. 착륙 없이 대서양을 횡단한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정답은 버트 힝클러이다. 사실 이 비행사는 찰스 린드버그보다 실력 있는 비행기 조종사였다. 같은 대서양을 횡단했음에도 힝클러는 린드버그에 비해 훨씬 적은 연료를 사용해 더 빨리 횡단에 성공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을 원한다. 기업들은 자신의 물건이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길 원하고,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각자의 기준에 맞는 성공을 얻고 싶어한다. 이 길에는 항상 최대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바로 경쟁자들이다. 기업은 항상 경쟁자의 영향력을 의식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고, 우리들은 우리 주위를 넘어 세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자들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쟁자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우리들은 기존의 영역 속에서 질만을 높이려 애를 쓰고 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의 저자 알리스는 질 높은 후발주자는 이미 선점된 시장에서 힘을 쓰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스마트폰 유저들은 문자 메시지 대용으로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앱의 기능은 단순한 메신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앱을 만든 기업은 2006년에 설립된 작은 벤처기업이었다. 하지만 개척되지 않은 스마트폰 메신저 시장을 선점한 카카오톡은 당당히 우리나라 메신저 1위로 올라섰다. 그 뒤로 네이버 등의 대기업이 더 많은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았지만 결국 국내 시장에서 카카오톡을 이기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진 것을 바꾸는데 강한 거부감을 가지며 후발주자의 높은 품질만으로는 이러한 선점 효과를 이기기 힘들다. 또한 이미 공급이 충분한 능력은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MS 오피스, 비디오 제작, 드로잉 등의 능력은 물론 같이 있으나 각 기술에 통달한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문가와 선점자들에 맞서 기회를 얻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우리는 아주 작은 차별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존과 아주 약간이라도 차이가 나는 영역은 다른 카테고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자들의 무대에서 벗어나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카테고리를 먼저 선점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대서양을 무착륙으로 횡단한 버트 힝클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세 번째로 대서양을 건넌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기억한다. 그녀는 대서양을 건넌 첫 여성으로 기록되었다. 개인과 기업이 이런 작은 차이 효과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명심하라. 품질이 앞서지만 차별점이 없는 능력과 제품은 구매자들에게는 그저 옵션 B에 불과합니다 말이다. 자, 이렇게 경쟁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경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인지 이렇게 해서 보고 그 제품을 그냥 이기는 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 기업을 내가 후발주자로 나서서 이긴다 하는 거는 막대한 자본과 역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카테고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분야, 내가 생각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새롭게 각인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어떠한 차별성에 어떠한 카테고리가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차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차별적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 조금 더 성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인 경쟁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바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모든 제품들은 1등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접 경쟁자가 있어요. 우리 제품하고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간접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경쟁자와는 차별성을 만들어야 되고 간접 경쟁자와는 우위를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는 무엇이 되는지, 그래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생각을 할 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제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대체제는 무엇일까? 자, 꽝 대신 닭. 이걸 대신이라고 그러죠.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대신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 대신에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죠. 그리고 밀 대신에 쌀이나 옥수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대신에 서울 외곽의 아파트나 서울에 있는 연립이나 빌라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제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대체제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가면 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석유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원 전쟁에서 석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또 석유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자, 석유는 앞으로 얼마만큼 쓸 수 있을까요? 석유 자원은 앞으로 고갈이 될까요? 고갈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학교 다닐 때 30년 후가 되면 석유가 고갈이 된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지금 한 30년이 됐는데 석유가 고갈이 됐을까요? 석유가 고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석유는 왜 고갈이 되지 않았을까요? 석유는 언젠가는 고갈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죠? 석유가 고갈이 되기 전에 다른 대체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 그게 무엇일까요?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석유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 거야, 세계가 망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우리가 사 먹죠. 그럼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소를 키워서, 돼지를 키워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소고기와 소가 없어지고 돼지가 없어지면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못 먹을까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랑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바이오 육식 산업이 있어요. 공장에서 고기를 그냥 만들어요.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꿩이나 닭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키우지 않고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현재 대체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차별성을 만들 때 대체제가 있는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완제. 보완제라고 하는 거는 대체제는 꿩 대신 닭,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 이렇게 되지만 김장, 김치와 생굴 완전히 언밸런스 하지만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제라고 해요. 혼자보다 둘이 있으면 더 좋다 하는 걸 보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경쟁 프로파일 매트릭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냉동 피자예요. 자, 냉동 피자는 우리의 제품은 쫄깃하고 매운맛을 가미했고 가격은 3,000원이에요. 유통은 마트를 통해서 하고 건강에는 스트레스 해소 및
다이어트가 된다. 매운맛을 가미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죠.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칼로리를 줄여서 다이어트가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1의 지적 경쟁자는 단맛과 치즈를 가미한 똑같은 냉동 피자가 있어요. 그래서 3,500원에 팔고 마트에 팔고 영양가가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도 제1의 경쟁자죠. 그리고 제2의 경쟁자는 뭐 레몬향을 추가하고 가격을 낮춘 그런 형태의 제품이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을 해서 가격을 낮췄어요. 그 다음에 홈메이드 피자, 간접 경쟁자죠. 그래서 가족 취향에 맞춰서 직접 재료를 사다가 만드는데 가격은 5,000원. 건강은 잘 모르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대체제는 외식용 피자예요. 그래서 다양한 맛과 금액은 비싸지만 전문 매장에서 먹을 수 있고 건강은 선택 가능한 형태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 프로파일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별로 해야 되지만 개인의 아이디어 제품을 생각해서 아래의 표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 부분은 시트를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작성을 해서 카페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아이디어를 분석을 하는데 경쟁자에 대해서, 대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경쟁 프로파일 매트릭스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제품 속성도 정하고 우리 제품은 이런 특징을 가진 제품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1의 경쟁자, 2의 경쟁자, 그리고 간접 경쟁자, 대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경쟁자와 간접 경쟁자, 대체제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어떤 간식일까요? 이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무엇 같아요? 치킨 모양의 케이크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